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7월 30일, 7월의 마지막 거래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시황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진행되지만 오늘은 7월 말일이니 특별히 간단히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돌파했지만 유지되지는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소폭 강세로 마감. 그리고 나스닥의 경우는 이제 보합권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동향을 지키지 못했는데 미국 GDP 성장률이 좀 실망적이었고 예상치만큼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애플향 타겟 광고에서 iOS의 이제 업데이트로 전망이 좀 하향됐다라고 해서 4%나 밀렸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아마존 실적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 좀 부담을 줬는데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면서 1.8% 장중 내내 밀리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 상해 증시 이번 주에 중국이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는데 디디추싱 이후로 해서 중국 기업들의 이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강력한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개별주 밀리듯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저점을 확보하고 그리고 살짝 반등 나왔지만 오늘은 이제 크게 밀리지도 않는 중국은 0.4%면은 거의 안 움직인 것과 같습니다. 중국 워낙 변동성이 강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마감을 했고 해서 중화권 국가들 그리고 일본이 전체적으로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기분이 나쁜 상황이죠. 홍콩 H 증시 보면은 자 항생 H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거의 2% 가까이 밀리면서 최근에 항생 H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만 가권 같은 경우도 1% 약간 안 되는 0.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화권이 좀 요즘에 부담을 좀 주고 있고 일본까지 합세를 했다. 거기다가 이제 페이스북과 이 장마감 후에 이제 아마존. 그래서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개장 초부터 이제 소폭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이제 1.2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하락한 건 아닙니다. 최근에 워낙 변동성이 좀 적었기 때문에 많이 밀린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3200에서 3150, 요 3150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해줘야 되고 3200도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다음 주 초에 살짝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다음 주 안에 회복만 해주면은 괜찮다. 이탈 안 하는 게 더 좋고요. 오늘 미증시 나스닥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이끌어내는지 아니면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만드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이 정도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기존부터 계속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1020포인트만 유지해주면은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탈해도 980이라는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계속 쉬어가고 있으면 지금 7만원대까지 밀려 있는 7만 후반대까지 밀려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룹 총수의 거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8월 9일 날 8월 9일 다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지나면은 이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면이냐 가석방이냐 가석방 정도는 임기 60%로 이 복무 임기라네요. 이 복역 기간을 60%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로 이제 완화시킨 것을 보면은 이제 정부도 삼성에서 대규모 투자해야 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수가 없어서 느리다라는 부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다 빼고 이념적인 부분 다 빼고 그룹 총수가 복귀하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 보일 수 있고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 그리고 IT 업황에 좀 훈풍을 불어넣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귀하면은 이제 미국의 공장 투자하는 부분, 공장 연설 부분 그리고 M&A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IR에서도 삼성전자 밝혔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당분간은 뭐가 낫다? 형보다 나은 아우 삼성전기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16만 5천 원부터 누누이 지금 거의 한 3달째 세 달 가까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좀만 지나면 이제 3달이 되겠는데 3달 가까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벌써 19만 원 이상 올라와 있고 삼성물산의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하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좋아지겠지만 반도체도 좋아지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이 지분 관계만 보셔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지분이 돌아가 있습니다. 17.32%.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좀 말이 많았었습니다. 뭐 에버랜드랑 제일모직이랑 뭐 합병하고 하면서 좀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구간에서 지금 14만원 돌파 후에 14만원의 지지력 테스트까지 잘 받고 예쁘게 잘 받고 있는데 이격도 좁히고 이제 살짝 조정도 받으면서 쉬어가는 모습까지도 예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14만원만 유지해주면 추가적으로 15만원, 16만원 정도 사이는 어렵지 않다. 뭐 계속 끌고 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저라면은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그래도 이거 13만원 부근에서 말씀드렸는데 꽤 괜찮은 수익이었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보다는 대안으로 드린 거니까 뭐 대박을 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정리 잘 하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디지뱅크 투자 의견 매수 전환, 기존에 매도였는데 매수로 전환하고 모건 스탠리도 비중 확대하고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8월 19일에는 테슬라 AI 데이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잘 보시면은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내고 있습니다. 뭐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상장을 앞두고 있고 현재 상장 그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 정도에는 상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발표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 조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MK전자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일에도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동진세미캠이랑 해서 이제 그 실리콘 국조의 부분으로 후보에 올랐다, 삼성 SDI 후보에 올랐다라고 전해드렸었고, 그리고 CIS 같은 경우도 전고체 쪽으로 해서 뭐 항상 뭐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고, 후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캠트로스는 이제 뭐 탄소 배출권이랑 뭐 그 일본 관련해서 이제 그 국산화 관련주로도 항상 꼽히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LG테크랑 캠트로스 같이 잘 보세요 했는데 뭐 다른 이슈로 엮여서 지금 한 차례 저항까지 7,500원에서 8,000원 사이 저항, 1차 저항, 2차 저항 한 번에 건드리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추세는 이제 예쁘게 만들기 시작했고 수급이 한 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휴식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봐도 되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자, 니콜라의 창업주 그 트레버 밀턴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워낙 이제 이슈를 몰고 왔기 때문에 이게 증권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수소 관련주들 뭐 이런 두산퓨얼셀이라던가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에코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 좀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바이오는 전일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휴식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적인 이제 휴식 그리고 혹은 기간적인 휴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뭐 관심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철강주들 줄줄이 실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현대철, 포스코항 파는 건국제약 같은 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세아베스틸도 최근에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오늘처럼 약세인 구간에서도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21선 올라타고 이제 61선까지 걸쳐 놓으면서 추세적으로 35,000원 쪽으로 다시 붙어갈 가능성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21선이 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35,000원까지는 뭐 1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감산을 한다 이 얘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채널 동영상 부분도 확인하시면은 여기 오시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주에도 철강주 실적 좋은데 뭐 탄소 국경세나 이런 부분, 미국 관세 이런 부분 부담되는 거냐라고 질문하신 분들,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시죠. 적어도 위에 고점 정도는 두드릴 수 있고 돌파하게 되면은 철강주도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다. 2분기 실적까지는 좋을 거다라고 이미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세아베스틸 최근에 좋은 실적이 나온 세아베스틸 뭐 이런 중소형 철강사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 한국철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부에서 자,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반출 신청한 2건을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27일 날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뭐 이슈가 나왔었는데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로이터 통신이나 이제 외신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얘기했었는데 이 국내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나 보면은 다 사실 무근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인도적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를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작년 6월에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으로 폭파시켜서 부셔놨었죠. 그래서 지금 연락을 뭐 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지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 부분 뭐 확실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모양이 조금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북한에다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모양은 뭐 과거부터 좀 모양새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 안 간다는 거지 과거부터 이런 일들은 수차례 있어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가 이제 12,000원 부근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이 구간 저항 구간이고 기존에 한번 저항받았던 구간, 과거부터 계속 저항받았던 거예요. 최근에도 저항. 그리고 12,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추가 기대감이 있는데 15,000원에서 저항받는다라고 하면 한 차례 쉬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12,000원 넘어가면 다음은 14,000원이 됩니다. 저항이. 자, 그럼 인도적 지원이다 하면 당연히 뭐 식량 관련 쪽으로 해서 조비, 경농, 아시아 종묘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경농, 아시아 종묘, 뭐 여기에 뭐 효성 OMB라던가 그리고 뭐 대유 같은 종목도 뭐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EST 확인해드리면은 EST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최근에 이 12,500원까지 이탈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밀리네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질산갈륨 전력반도체 기업을 인수하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모멘텀이 돼서 13,000원까지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저항이 이제 16,000원에서 16,500원 사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T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장비 쪽으로 해서 뭐 셀시 전력 반도체 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8월 11일 날 갤럭시 언팩 행사 있고 하면은 뭐 같이 이제 뭐 장비주로도 엮여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기대감을 좀 모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주 거래처이기도 하고요. 하니까 플렉서블 쪽으로 뭐 기술력이 필요하고 폴더블 쪽에 기술력이 필요할 때 항상 뭐 찾아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 그 모바일 쪽 관련주, TV 관련주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충분히 지금 구간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하반기부터 충분히 해서 이 13,000원 회복 후에 주가 상승은 물론 실적 같은 경우도 꾸준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7월 말에 선물로 뭐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간 모두 고생하셨고요. 8월은 뭐 8월 초반만 잘 넘기면은 초반에도 뭐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초반만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8월 뭐 중순 때는 굉장히 좋을 것이고 8월 하순에는 잭슨홀 미팅 경계감으로 해서 살짝 중순에 좋았던 거 과열을 살짝 시키는 휴식 구간 정도 나올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계속 확인하면서 뭐 컨트롤하고 갈 테니 영상을 계속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에 영상 올라옵니다.